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주 뻔뻔하고 개념 없는 시어머니에게 보기 좋게 복수한 4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손이 귀한 집안에서 자란 장손이에요. 집안 대대로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딸은 사람 대접도 해주지 않던 그런 집안에서 자란 왕자님이었죠.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남편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스스로 용변을 보고 뒤처리도 못했다고 해요. 집에서는 매번 시어머니나 신우가 기다렸다가 화장실에 들어가 뒤를 닦아주었다고요.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지 않아서 재차 물었는데 남편은 마치 웃긴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린데 그러니까 11살까지 자기 오빠 똥 닦아주던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남편이 학교에서 볼일을 본 후 제대로 뒤처리를 안 해서 냄새가 나니까 놀림을 받게 됐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 스스로 하기 시작했는데 집에서는 하기 싫어 종종 대신해달라 신우를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신우는 11살까지 그 짓을 하다 질색하며 울고불고 나서야 그만두게 됐고요. 남편은 항상 아버님과 단이 정갈하고 깔끔하게 차려진 밥상에서 식사했답니다. 하지만 신우는 2사람이 다 먹고 난 후 잔반 처리하듯 뒤늦게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고요. 심지어 할아버님, 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린 신우에게 밥상에 앉아 밥을 먹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해요. 맛있고 좋은 반찬은 죄다 남편 몫이라 밤마다 몰래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집어먹다 혼난 적도 여러 번이고요. 남편 교복 빠는 것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 남편 몫에 도시락을 싸야 하는 것도 신우였죠.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도 대놓고 그런 말을 했어요. 쟤는 아들 뒷바라지 하라고 낳았다. 라고요. 신우는 부모와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왜 저렇게 오빠를 무서워하나 싶게 남편 말에 벌벌 떨고 설설 기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나니 자기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느낀 겁니다. 그 후로 신우는 시가 식구들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가끔 연락이 올 때마다 자기 가족 얼굴 안 보고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런 소리를 울면서 해요. 그런 집안의 남자와 제가 대체 무슨 인연이 있어 만나게 된 걸까요? 그 악연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는 것은 좀 우스운 줄 압니다만 제가 소시적에 참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당시에 우리과 애들 사이에서 옆구리에 김미숙이 한번 끼어봐야 남자다라는 말도 있었죠. 저에게 관심을 보였던 그 숱한 남자들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던 껄렁한 남자애들과는 달리 남편은 좀 달랐습니다. 얼굴이 빼어나게 잘생겼다기보다는 호남형으로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는데 차림새도 좀 달랐어요. 유행에 따라가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매번 깨끗하고 깔끔한 차림새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죠. 표현이 서툰 것도 귀여워 보였고 은근히 좀 손이 가는 스타일인데도 그렇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딸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있죠. 절대 남자를 동정심이나 모성애로 사귀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고생문을 열고 지옥행 열차를 타는 길이니까요. 남편은 전형적으로 모성애를 느끼게 하는 남자였습니다. 스스로 할 줄 아는 것은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도 좋아하는 여자애라고 저를 서툴게 챙겼어요. 그땐 그게 왜 그렇게 귀여워 보였을까요? 그렇게 사귀다가 남편은 군대에 갔고 저는 자연히 고무신이 되었죠. 사실 제 성향상 고무신이 좀 안 맞긴 해요. 남편도 어지간히 불안했는지 군대 가기 전까지
꼭 기다려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죠. 남편이 군대 갔다고 이때다 싶었는지 대쉬하는 남자들이 많았으니 저도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도망갈까 싶었던 사건이 생겼죠. 학교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때 저는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 시작한 과외로 꽤 바빴어요. 그래서 군대 간 남편에게 처음처럼 편지를 자주 보내지 못했고 타이밍이 안 맞아 전화를 놓치는 경우도 많았죠. 웬 아줌마가 저를 찾는다는 소리에 어리둥절한 채 가보니 되게 깐깐하고 매섭게 보이는 인상의 아줌마가 서 있었어요. 네가 김미숙이냐? 그런데요. 나는 승철이 어미 되는 사람이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승철이가 그러는데 미숙이 네가 요즘 편지를 안 한다더라. 편지요? 아, 제가 좀 바빠서요. 아무리 바빠도 여자가 남자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승철이한테도 말했는데 바빠서 편지 자주 못 쓴다고요. 아무것도 못 보고 들어간 승철이 입장에선 얼마나 속이 타겠냐.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냐? 예? 아니에요. 학교 시험 공부도 해야 하고 과외도 해야 돼서 시간이 잘 안 나요. 아까 보니 아무 남자한테 웃음 흘리고 다니던데. 그럴 바에야 학교는 그만두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미리 살림이나 배워라. 예? 제가 왜요? 왜냐니? 너 승철이랑 결혼할 거 아니냐? 결혼 안 할 수도 있죠. 승철이랑 만나놓고 딴 놈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아유, 어디서 이런 팔랑 까진 것을?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저는 그러면 순철 씨랑 안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럼 됐죠? 그럼 대신 전해주세요. 그만 만나자고 했다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이 군에서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별이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죽어버리겠다, 타령하겠다, 그랬나 보더라고요. 다시 찾아온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저를 질책하시면서 그러게 자기가 뭐라 그랬냐고 나무라더라고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이니 얼른 전화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라고 했고요. 근데 그땐 저도 어렸고 군대 들어간 애가 나 때문에 죽는다 어쩐다 한다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그러시길래 그랬다.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집에 뭐라고 말했는지 시어머니가 또 찾아온 거예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는 이미 학교에도 다 소문이 난 뒤라 나 못 봤다고 하라고 친구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해뒀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 뒤로도 찾아올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했는지요. 그때 제가 어리지만 않았어도 어떻게든 벗어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천추의 한입니다. 남편은 제대 후에 대학 졸업도 안 했는데 대뜸 프로포즈 했어요.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 제발 결혼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면서요.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고 평생 한눈 팔 일은 없겠다 싶을 만큼 해바라기라 그거 하나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조금 식은 마음이야 만나다 보니 조금씩 다시 달아오를 때도 있으니 만날만은 했죠. 군대 다녀온 뒤에는 좀 남자답게 변한 것도 있어서 전에 없이 설레던 날도 있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집 어머니였어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결혼 이야기부터 꺼내는 바람에 저는 또 호출당했죠. 남편이 분위기 잡는답시고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그러곤 주문한 돈가스가 와서 썰어 먹으려는데 남편이 자기 것을 열심히 썰더니 저를 준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받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손이 불쑥 튀어나왔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어디서 남자한테 식사 시중을 들게 해?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는데요? 받아 먹었잖냐? 아, 승철아, 그냥 너가 먹어. 너 때문에 괜히 나 혼났잖아.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해준 건데. 네가 왜 얘 고기를 썰어줘? 얘는 손이 없어? 손이 있든 없든 내가 썰어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고. 아, 미수가 그냥 먹어. 나 이거 먹을게. 아, 됐어. 줘. 뭐냐? 네? 그 표정 말이다. 평소에도 내 아들한테 그렇게 온갖 짜증이 타섞인 얼굴을 보이는 거냐? 네? 정말 네 하고 반문하는 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구니 제가 할 말이 있겠나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았지만 저는 그렇게 고분고분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저 좋다고 한 남자가 널리고 널렸는데 뭐하러 그런 자리에서 그저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참 탕돌한 계집애구나. 어쩌다 너 같은 것에 홀려서는. 어머니, 대체 제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다. 내 아들한테 구분구분하지 않은 것도, 내 아들이 상점 모시듯 하는 것도, 대학까지 나왔으니 얼마나 잘난 체를 하면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겠냐? 어머니랑 전 진짜 안 맞는 것 같네요. 내가 굳이 승철이한테 이유 없이 고분고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승철이 저 그렇게 상점 모시듯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신다니 유감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왔다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승철아, 아무래도 너희 엄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뒤쫓아왔고 그 사람 많은 거리에서 제 팔을 지겹게 붙들고 호소했어요. 미수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는 어쩌란 말이야. 나 너밖에 없어. 너 아니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평생 늙어 죽을 거야. 너가 혼자 늙어 죽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난 너랑 결혼하면 네 엄마 보고 살 생각에 벌써 진절머리가 나. 아마 아주 호되게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이시겠지.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지 않아. 내가 말려줄게. 엄마가 너한테 함부로 하면 나 또 죽어버리겠다고 할 거야. 그렇게 제 팔을 붙들고 절절 매는 남편 뒤로 뒤따라 나온 시어머니가 보이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게 어쩐지 고소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에 와버린 후 한동안은 또 피해 다녔습니다. 회사로 찾아오면 찾아오지 말라, 너네 엄마랑 엮이기 싫다 진절머리를 내며 도망쳤죠. 그렇게 며칠을 보내니 또 시어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남편 피하듯 도망치려 하니 제 손목을 우악스럽게 잡아채고는 무시무시한 눈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 선심을 썼다는 듯이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다 더 가관은 조건을 붙였다는 거예요. 단,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조건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니 어떻게 남편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내조하는 방법부터 내가 알려주마.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허구한 날 두 모자가 회사로 찾아와 쌍으로 그렇게 괴롭혀대니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남편이 집은 아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함께 사는 집이니 찾아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한동안은 안 보인다 싶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 신문을 가지러 나간 아빠가
대문 앞에 비를 맞고 쭈그리고 앉아있던 남편을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승철아, 너 뭐야? 미수가, 나 집 나왔어. 뭐? 저와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시어머니만 아니었으면 진작 결혼해서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엄마가 결혼을 회방 놓는 것 같다면서 가출한 거예요. 그날 밤 아빠가 남편을 데리고 술 한잔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래도 남자가 저만한 수뇌보를 갖긴 어렵다고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해도 힘들진 않을 거라고 하셨죠. 아버지도 약간 고리타분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시어머니가 한 요구가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한 건 그날 남편을 보고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모성애를 자극하는 남자라고 했죠. 그날도 남편은 비에 젖은 길 잃은 강아지 같은 얼굴로 저를 쳐다보는데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진짜 대단하신 거 알지? 어? 우리 엄마가? 칭찬 아니야. 아마 너 장가 가긴 힘들 거야. 미수가, 내가 진짜 잘할게.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한 일 없게 내가 잘하면 되잖아. 자신 있어? 진짜 자신 있어. 내가 엄마가 너한테 한마디도 못하게 내가 제대로 막아줄게. 알았어. 근데 난 절대 합가는 못해. 절대로. 알았어. 나도 너랑 단둘이 살고 싶지. 엄마랑 살긴 싫어. 그렇게 가출한 남편은 승전보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며 자기 집으로 떠났죠. 그리고 바로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나 결혼 허락 받았어. 합가도 안 해도 된대.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집 딱 중간 지점을 잡았어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 딱 그쪽에 적당한 집이 있었던 것 뿐이죠. 첫 번째 집은 24평형의 아파트였는데 시댁에서 해준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이 꽤 있었고 보나마나 그 재산은 다 남편 몫이었고요. 물론 감사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그걸 빌미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간섭할 것을 알았더라면 안 받았을 겁니다. 와서 냉장고며 찬장을 죄다 열어보고 꼭 훈수를 줬어요. 남편도 저도 불만 없이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끝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웃긴 건 신혼 초에 매번 시누이를 달고 왔다는 거예요. 왜 달고 왔는지 아시겠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쓴소리 하는 거 싫어하니 시누이 시켜서 일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승철이 속옷은 어딨냐? 속옷이요? 서랍장에 있죠. 말고 입던 거 말이다. 입던 거요? 그거야 당연히 세탁기 안에 있죠. 뭐야? 그 길로 시어머니는 세탁기에 가서는 온갖 빨랫더미와 함께 섞인 남편의 속옷을 찾아내더라고요. 그것도 제 속옷까지 한 번에요. 저희 엄마는 속옷을 따로 꺼내 빠는 스타일이었지만 세탁기가 있는데 그 고생을 왜 하나요? 어차피 다 깨끗하게 빨아지는 건데. 저는 빨랫감은 색이 물드는 것만 빼고 한 대 모아 빨았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세탁기 안에 남편과 제 속옷을 한 대 섞어 빠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아니, 너 지금 제정신이냐? 제가 왜요? 속옷 같은 건 따뜻한 물에 불려서 조물조물 조심히 빨아야지. 어디 가장 속옷을 세탁기에 넣어? 그것도 네 속옷이랑 한 대 섞어서. 속옷이든 겉옷이든 똑같은 빨랫감인데 뭐하러 힘들게 손으로 빨아요? 아휴. 내가 체명에 못 살지 못 살아. 나는 한 번도 내 아들 속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빤 적이 없다. 매일 밤 태야에 넣고 불려놨다가 다 손으로 조물조물 빨았어. 그러다 손목 나가요, 어머니.
편하게 빨래하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고안한 기계가 세탁기인데 왜 힘들게 손빨래를 해요? 내가 너랑 말을 해서 뭐하니? 지수가 이것 좀 가져가서 화장실에서 빨아라. 시어머니는 자연스레 남편 속옷을 시누이에게 건넸고 시누이는 또 그걸 고분고분 받아서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어찌나 황당하던지 저는 뜨악한 얼굴로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 밖에도 서랍장 일일이 다 열어보고는 제 속옷이 제일 윗칸에 있는 것도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여자가 남자 위에 있으려고 하냐며 본인이 손수 죄다 꺼내 제 속옷을 제일 아래 칸으로 옮겼고요.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굳이 남편 물건을 제 물건 위로 올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한 번은 어머님이 다녀가신 후 제 베개 속에서 노란 부적 하나가 나온 겁니다. 너무 꺼림칙하고 무서워서 남편에게 질겁하며 쏘아붙였고 남편도 놀라 어머님께 연락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 기 누르는 부적 넣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가 세서 남편이 기가 죽어 살면 가정이 무너지고 대가 끊긴다고 하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당장 불태워버리고는 한동안 어머님 뵙지 않겠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자 어머님이 갑자기 사근사근 굴면서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핏줄을 가졌다고 좋긴 좋으시나 보다 하면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이 낳기 전까지 호사 아닌 호사 좀 드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해먹을 때는 남편이 숟가락 들기 전에 그냥 먹기 시작했어요. 장유 유서로 보자면 식탁에서 가장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는 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는 꼭 남편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란 듯이 수저를 들어 밥을 먹었죠. 못마땅해 죽겠다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지만 장손을 가졌을지도 모르니 군소리 못하시고요. 뱃속에 아이가 딸인 것을 알게 됐는데 미리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나을 때까지 말은 안 했어요. 기대에 부풀어 병원에 찾아왔던 어머니께서는 성별을 확인하시자마자 집으로 가버렸죠. 어머님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의 자식이고 우리의 첫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고생했다 한마디 없이 쌩안이 가버릴 수 있나 싶어서요. 저한테도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첫딸이라 그런지 남편을 닮아 그런지 장손을 바라던 남편도 딸을 정말 예뻐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자기 집 딸이었던 시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하면서 그제야 좀 미안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때 용변 뒤치다거리 한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진짜 아가씨는 보살이다 보살. 나 같으면 오빠고 뭐고 그냥 머리카락 다 뜯어버렸을 거야. 우리 집에서 태어났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살면서 다른 집 친구들 여동생들 보면서 우리 집이 좀 이상하구나 했지. 어렸을 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지.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어디 가서 우리 지연이가 그런 취급 받는다고 생각해봐.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아서 못 참아. 당연하지. 우리 지연이는 나같이 공주 대접해주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야지. 아들아들아는 시어머님 없는 집으로.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기 위해 집에 종종 찾아오면서도 딸아이에게는 정을 두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는 것을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첫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소리나 했죠. 그런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크는데 자꾸 애한테 집안일을 시키는 거예요. 행주를 가져다 한번 빨아봐라 식탁 바꿔보라고요. 아니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애한테 그게 할 소리입니까? 뭔 소린지 모르고 할머니가 준 행주를 쥐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 웃는 애를 보고도 못마땅하게 봐요. 그저 식탁 어떻게 닦는지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요. 어이가 없어서
행주를 빼앗아다 싱크대에 던져버렸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대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 네? 처제가 딸이면 좀 급한 마음이 들진 않든? 급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 둘 다 아직 젊은데. 젊기는 너무 터지기 전에 얼른 둘째 낳아라. 누나가 너무 크면 아들이 키를 못 핀다. 어머니, 저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낳아서 키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연이한테 그런 거 시키시려면 오지 마세요.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오라 말아야? 이 집 내가 해준 거다. 너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 그럼 제가 지연이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죠? 바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쫓아내서 집 나간다고 전화하니 진절머리를 내며 가시더라고요. 저나 내 딸을 더 귀하게 여겨주는 친정이 든든한 뒷배로 있는데 그 집 하나로 절절맬 필요가 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한 소리 해놨는지 그 뒤로 한동안은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추석이 돼서 시댁에 방문했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네 어르신이 대뜸 저를 보더니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승철이 쳐? 아유,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아무리 요즘 애들이 되바라졌다지만 시어머니한테 어쩜 그래. 그러다 천벌 받지. 무슨 말씀이세요? 모자간에 이간질하면서 아주 못되게 군다면서? 얼굴에 아주 심술이 턱지덕지 붙었네. 아닌 게 아니라 듣던 대로 기가 아주 세 보여.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저를 괘씸하게 생각하며 동네방네 제 욕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아들이 엄마밖에 모르던 효자였는데 제가 이간질해서 허구한 날 자신에게 화를 낸다고 눈물바람까지 하면서요. 덕분에 굴러들어온 돌 취급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집안 망하겠단 소리나 듣고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죠.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살아. 당신 어머니라고 해서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 괴롭히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야. 볼 때마다 우리 지연이 푸대접 하시는 것도 너무 싫어. 어머님 저렇게 상식밖에 행동하시면 난 당신이랑 못 살아. 결국 남편은 제가 이혼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야 시댁과 거리를 들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아는 효자라 남편만 가끔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은 편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조금 늦게 둘째를 갖게 되었고 남편에게서 소식을 듣고 넌지시 다시 찾아오고 싶으시다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대번에 거절했어요. 첫째 가졌을 때도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둘째도 아들 기대하시고 그러시겠죠. 근데 딸이면요. 첫째 낳았을 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바람 쌩 하겠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그러다 신우가 결혼하게 됐고 결혼식장에서 몇 개월 만에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도 보는 눈이 많은 결혼식장이라고 친척들한테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는 하는데 표정이 어찌나 떨떠름하던지요. 식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제 배 모양을 보고는 아들인 것 같다고 하시니 기대에 찬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당연히 말씀은 안 드렸지만 둘째는 아들이었어요. 그건 또 그것대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들이면 좋아하시기에 하겠죠. 그러면 또 아들 보겠다고 집에 문지방에 닳도록 들락거리실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어머님처럼 장손제일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 오시면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교육상 좋지도 않고요. 그 문제로 아이를 낳기 전부터 남편이랑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그럴 일 없게 하겠다는 남편의 호언장담을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한다기에 믿어는 보자고 했죠. 그리고 산딸을 꽉 채운 뒤 낳은 것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애가 뱃속에서 너무 커서 자연 분만을 하다 급하게 수술해서 꺼내야 했어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나오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친정엄마가 올 때 시어머니는 아들 낳았단 소리 듣고 울었답니다. 친정엄마가 그래서 내 딸은 괜찮냐고 물을 때 시어머니는 우리 손주 고추 좀 보자고 야단이었고요. 나중에 친정엄마로부터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단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때도 참 어머니답다 했어요. 좋아하실 줄은 알았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하다는 거였어요. 아직 혼자 뒤집기도 못하는 애한테 존댓말을 하면서 아주 상점 모시듯 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저랬을까 싶어 소름 돋더라고요. 아유, 우리 귀한 장손님, 우유는 맛있게 드셨어요? 누굴 닮아 이렇게 코도 오똑하시고 눈도 동글동글하신 게 미남이실까요? 아주 고추가 실하니 나중에 우리 증손주도 걱정 없겠습니다. 시누이 말로는 시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남편한테 존댓말을 했다고 해요. 시누이가 8살 땐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면서요. 게다가 남편 판박이인 딸과 다르게 아들은 저를 거푸집에다 찍어 놓은 것처럼 낳았는데도 남편 닮았다 하시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과해도 너무 과했고 지나치다 싶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기저귀를 달 때마다 아들 생식기를 쥐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제발 좀 그만 좀 만지시라고 하기도 했죠. 그랬더니 뭘 모른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져줘야 나중에 큰다고 아주 별 희한한 소리도 다 하고요. 그렇게 참다 폭발한 계기는 다름 아닌 딸 때문이었어요. 딸은 4살이었고 여기저기 애교도 부리고 말도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는 애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어렸을 때부터는 할머니를 좀 멀리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했죠. 애들도 다 알잖아요. 자기 예뻐하는 사람이 누구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눈치가 빤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엔 주눅이 들어있고 방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애를 앉혀놓고 할머니가 오시더라도 할머니 눈치 보지 말고 거실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달래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나와서는 모유를 먹는 아들을 구경하더라고요. 그게 신기한지 옆에서 꼬치꼬치 캐묻고 쫑알거렸죠. 아가는 엄마 우유 먹는 거지? 아가는 엄마 우유를 먹어야 쑥쑥 자라. 나도 먹었어? 우리 지연이도 먹었지. 그래서 이렇게 쑥쑥 자랐지. 근데 맛이 생각이 안 나. 나도 먹으면 안 돼? 지연이도 먹어보고 싶어? 지연이는 쑥쑥 자랐으니까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맛있게 먹어 민준아 하고. 맛있게 먹어 민준아. 애들이 하는 소리라 귀여워서 웃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냉랭한 목소리로 다그치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 동생 거 탐나는 거 봐라. 네? 아주 못돼 먹어서 어딜 탐낼 게 없어서 지 동생 밥그릇을 탐내? 어머니, 밥그릇이라뇨. 내가 틀린 말이나 했냐? 그리고 홍지연, 너 동생한테 말이 크게 뭐냐? 앞으로는 드세요 해라.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말 높여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냐고요. 지연이가 누난데 4살 어린 동생한테 오돌은 대하듯이 존대하라는 거예요? 네 남편은 그렇게 키웠다. 남자애는 그래야 자신감도 올라가고 큰 사람으로 자라는 거야. 모르는 거 가르쳐주면 그저 네 하고 들어라. 그래서요? 그래서 어머님 아들은 뭐 대단한 큰 사람으로 자랐어요? 뭐야? 우리 승철이가 뭐가 어때서? 자기 밥벌이 하면서 너 같은 것도 철하고 붙들고 살면서 먹여 살리고 있지 않냐?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라. 누구 앞이라고 소리를 질러. 민준이 이리 다오.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이 뭔데 제 아들을 주라 말아요? 뭐야? 어이가 없어서 진짜. 지연아, 너 얼른 방에 들어가. 어머님은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어머님 같은 사람한테는 우리 지연이도 민준이도 안 보여줍니다. 뭐? 네가 뭔데 내 손자를 보여주네 만에 그런 소리를 해? 너 아주 웃기는 애구나.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집안에서 고성이 오가고 그 사이 첫째와 둘째의 울음이 복잡하게 뒤엉켰죠. 저도 그렇게까지 화가 난 적이 너무 오랜만이라 이성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어머니를 거의 떠밀듯이 문 밖으로 밀어 쫓아버리고도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다다다 쏘아붙이면서 다시는 어머님 집에 오시는 일 없게 하라고 그땐 진짜 이혼이라고 했죠. 그렇게 몇 달을 안 보고 살았습니다. 처음엔 시누이를 시켜서도 연락은 여러 번 했는데 시누이도 결혼 후 생각이 바뀌어 그 다리 역할을 포기하더라고요. 저야 안 보고 사니 좋았고 시어머니 오실 때마다 주눅든 딸을 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다르겠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마음은 이해하니 전처럼 혼자 방문하는 거야 모른 척 눈 감아준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전화해서 다 죽어가는 노인네 흉내내며 죽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누이 말로는 동네방네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끙끙 앓으신대요. 며느리 하나 잘못 봐서 자기 아들도 장손도 제대로 못 보고 산다고요. 남편은 나이든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고 만날 때마다 울면서 장손을 찾으니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당신한테 며느리 놀이 해달라 소리는 안 할게. 애들만 좀 보여드리자. 기어이 어머님 뜻대로 해주겠다는 거네?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 실언을 한 거야. 미안하다고 하셨어. 지연이한테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어 어쩌냐고 무시더라. 하, 어머님이? 어머님이 지연이한테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그래. 막상 안 보고 사려니 눈에 밟히시는 거지. 지연이 어른들한테 얼마나 예쁨 받는 애야. 아무리 아들 아들 하시던 엄마도 지연이 애교에 넘어가신 거지. 지연이가 언제 어머님 앞에서 애교를 부렸다고. 한 소리 들을까봐 그 작은 게 어머니 눈치를 얼마나 살폈는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자. 아니, 당신은 안 가도 돼. 내가 한 번씩 애들 데리고 가서 보여줄게. 남편답지 않게 하도 사정하길래 그래 남편 의사도 존중해줘야지 했어요. 딸과 아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단단히 받고서 가끔 시댁으로 데려가는 걸 허락해 준 거죠. 그러라 해놓고 싫다는 딸을 억지로 데려가게 하고 싶진 않아 남편 보고 설득해 보라고 했어요. 뭐라고 설득을 한 건지 싫은 얼굴을 하면서도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 걱정과 달리 즐겁게 놀다 왔나 보더라고요. 진짜 심경에 변화가 있었던 건지 딸이 좋아하는 과자도 사놓고 우리 손녀 했다더라고요. 나야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시어머니라지만 내 자식 좋아해 준다는데 더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무탈하게 지나가나 했습니다. 딸이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고 아들이 4살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딸이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 역시 할머니는 민준이만 좋아한다고 투정을 부렸어요. 남편한테 한 소리 하니 그동안 잘 가지 않았느냐고 딸이 할머니 사랑 더 받고 싶어 질투하는 거라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어느 날 아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고 뜨악했습니다. 엄마, 계집애가 내 과자 빼앗아갔어. 어? 뭐라고 민준아? 아, 계집애가 내 과자 뺏어갔다고. 내 거야, 이 계집애야. 민준아,
너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계집애. 누가 그랬어? 누가 누나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계집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어린 아들의 어눌한 발음 때문에 처음엔 뭔 소린가 했어요. 근데 그게 다름 아닌 계집애라는 말이었고 시댁에서 딸을 부르던 말이라는 걸 알았죠. 딸을 불러다 자초지종을 물으니 모른 체 하며 자꾸 딴짓하고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놀라서 딸을 다그치면서 혼내듯이 물었더니 엉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랬다고. 할머니 집에 갈 때마다 민준이한테만 좋은 거 주고 자기한테는 자꾸 가지기 싫은 것만 준다고요. 그래서 민준이가 가진 게 갖고 싶어서 빼앗으려고 하면 계집애는 고추 달린 것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열받아서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애들 앞에서 지연이 보고 계집애라고 했어요? 너는 몇 년 만에 전화해선 다짜고짜 뭐라는 거냐? 애들 앞에서 지연이 계집애라고 하면서 무시했냐고요. 그게 왜 무시냐? 당연한 소리를 한 건데. 그러면 지연이가 계집애지 아들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 아빠한테도 신신당부해서 보냈어요. 지연이 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민준이 아들이라고 편애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내 손주 편애 좀 하겠다는데 왜 네가 야단이야? 내가 지연이를 때리기를 했냐? 팝을 굶겼냐? 그래도 네 딸은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 대접을 받는 거야. 지숙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어딜 그깟일로 전화를 해서 큰 소리야? 진짜 구제불능이시네요. 앞으로는 지연이도 민준이도 어머님한테 보여줄 일 없을 겁니다. 애들 아빠한테 눈물 보이셔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이혼하고 말 거예요. 오래 간다고 했죠. 나아지고 있구나 싶어 했던 제 잘못입니다. 기대할 걸 기대했어야죠. 미리 알아서 망정이지 몰랐더라면 아들이 딸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컸겠습니까? 제 앞에서야 안 그런 척 하면서 제 할머니 등에 업고 누나를 괴롭혔을지도 모르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랐던 남편처럼 말이에요. 남편 오자마자 한바탕 했고 결국 남편도 뜻을 꺾고 아이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효자 노릇을 덜하더라도 곧 죽어도 이혼은 싫은 사람이고 애들 망가지는 건 더 싫다는 사람이니 다행이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산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에요. 어느덧 딸은 어엿한 중학생이 되었고 장난꾸러기 아들도 씩씩한 초등학생이 되었죠. 시댁에서의 기억 때문에 그 뒤로 누나에게 버릇없이 굴면 어쩌나 싶었는데 아들의 나쁜 버릇은 빨리 잡혔습니다. 그때 남편도 아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누나에게 계집애라는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다 싶으니 7년을 애들을 보여주지 않았겠죠. 시어머니는 손주 재미 보다가 뚝 끊긴 게 아쉬웠는지 한동안 시누이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시누이도 애를 낳고 보니 원망스러우면서도 자식을 예뻐해주니 뭔가 인정받는 것 같고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도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공교롭게도 딱 신우도 첫째 아들, 둘째 딸 그렇게 낳은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신우는 자꾸 잊고 싶었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저 못지않은 고성이 오가며 관계가 파투가 나버렸던 겁니다. 그 어린 3살짜리 딸이 멋모르고 던진 장난감 내고에 아들이 맞는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어딜 오빠한테 장난감을 던지냐고 그 작은 애 머리를 쥐어 박았던 거예요. 애도 울고 신우도 울고 울분이 쌓여 그간 못했던 말을 다 토해내면서 죽더라도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자기 똥도 못 닦을 그 어린 나이에 똥 닦아달라고 엎드려 있는 오빠 뒤를 닦아주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제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빼서 오빠를 줘야 했으니 말이에요. 직접 싸는 도시락도 소시지는 항상 오빠 몫이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급식실이 생길 때까지 직접 도시락을 싸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웠대요. 자기가 달걀물을 묻혀다가 만든 건데 소시지는 개수까지 세어 전부 오빠 도시락으로만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님 눈치를 보고 몰래 소시지 하나를 밥 아래 묻어놓았다고 합니다. 종일 급식 시간만 기다리면서 밥 밑에 숨겨둔 소시지만 기다렸는데 언제 뺐는지 그새 그 소시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안 잊힌다고 하면서 신우가 오는데 남편이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찌나 남편이 얄밉던지요. 제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시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 종종 신우이 하소연 들어주며 지냈어요. 남편은 효자는 포기 못하겠다고 아들 노릇만은 하겠다고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최근엔 그 횟수가 늘었는데 몇 번이나 애들이랑 유원지에 놀러가는 것도 미루면서 가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같이 놀아준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선 애들이 실망할 텐데. 그럼 어떡해. 아프시다는데. 나이가 드셔서 여기저기 안 아프신 것도 없고. 참 걱정도 팔자다.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 100세까지 사실걸? 너가 못 봐서 그래. 엄마 얼마나 나이 들었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 고생만 하신 것 같아서. 그래, 당신은 좀 반성해야지. 당신 귀하게 키우다 다 늙으셨겠다.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당신은 어머니가 아직도 그렇게 미워? 밉고 말고는 없어.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거지. 당신은 맨날 어머니 변했다, 전 같지 않다 그러지만 그건 당신한테나 그런 거야. 아가씨 저러는 거 보고도 모르겠어? 지숙이 걔라도 좀 엄마 챙기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참. 다 어머님 자업자득이네요. 남편이 애들과 약속을 번번이 어기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무엇보다도 좋은 아빠가 되겠다는 것에 강한 욕심이 있던 사람이고 정말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머님이 어디 아프시나 싶어 조금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아무리 연 끊고 사는 사이라지만 아프시다고 하면 제 마음도 편하진 않겠죠. 며느리 도리에 욕심은 없지만 남편한테 지을 수 없는 응어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래서 가겠다는 사람 붙잡아 애들이랑 놀아달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잦은 시댁 방문에 상상도 못할 진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일을 떠올리면 하도 기가 막혀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허공에다 대고 미친 사람처럼 욕을 퍼붓기도 하고 아각 소리를 질러대며 자다 놀란 애들이 뛰어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애들 앞에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몇 주 전이었어요. 그날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가까워진 친구가 하나 있는데 집들이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학교 갈 시간에 집들이 선물을 사들고 그 동네를 갔어요. 신축 아파트라 단지도 깨끗하고 주민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 있는 곳이라 우리도 이사할까 싶었죠. 그동안 모은 돈도 있으니 학군지 대단지 신축 아파트로 옮겨볼 때도 됐고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보지 않았지만 이미 이사를 앞둔 사람처럼 들뜬 마음으로 아파트 조경을 구경하며 걷던 때였습니다. 모퉁이에서 나와 제 앞을 걸어가는 사람 뒷모습이 영락없이 남편인 거예요. 옷도 아침에 입고 나간 그 옷이었고 체형이나 걸음걸이를 봐도 남편이 맞았죠. 그걸 보고도 제가 섣불리 말을 걸지 못한 것은 남편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옆에는 웬 여자가 있었고 둘은 다정히 팔짱을 끼며 걷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걷던 남자가 내 남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왜 외간 여자랑 낯선 동네에서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산책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얼굴을 확인하려고 이쪽 저쪽으로 기웃거리며 뒤쫓아갔어요. 그러다가 인기척을 느낀 남편이 무심결에 뒤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 멈춘 겁니다. 저는 비로소 그게 진짜 제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섰죠. 옆에 있는 여자도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슬쩍 남편 팔에 끼운 손을 빼더라고요. 당신,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이 여자 누구고? 어? 아, 그게, 아는 동생. 어렸을 때 아는 동생이야. 아는 동생? 저는 남편 말에 여자를 훑어보다 얼굴이 굳고 말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 아실까요? 직감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진실을 듣지도 보지도 않았는데 확신이 드는 순간이요. 여자 배가 불러있는데 그게 남편이라는 확신이 든 겁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싹 변하는 게 느껴졌고 남편도 느꼈겠죠. 얼마나 놀랐으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내줬는데 말을 제대로 못해요. 뭐냐고 물었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보, 아니, 아는 동생인데, 아는 동생? 자는 동생이 아니라? 어? 아이, 무슨 소리야, 여보, 그게. 저는 남편의 행동에서 두 번 확신을 느꼈고 남편의 어깨를 툭툭 치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의 정체가 뭐길래 둘이 같이 연인처럼 낯선 동네를 걷고 있느냐고요. 남편이 저항 없이 뒤로 툭툭 밀리는데 그 표정을 보니 바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어찌나 이를 꽉 물었는지 나중에 이가 시려 치과에 갔더니 어금니 두 개에 금이 갔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불쑥 누가 나타났는지 예상하시겠어요?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일에 시어머니가 관여되어 있을 거란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왜라는 의문이 들러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 앞에서 둘도 없는 사랑꾼처럼 굴고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멋진 아빠처럼 굴던 사람이 대체 왜 감히 어디다 손을 대? 어머니? 한 번만 더 내 아들한테 손대라.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어머니가 여긴 어떻게? 내 집이다. 아들이 내 동네 왔다는데 문제 있냐? 언제 이사하셨어요? 그거야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라며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얼빠진 얼굴로 이사한 시댁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하는 꼴을 보니 평생 손주 보고 살긴 글렀다는 생각이 드니 처량하더랍니다. 게다가 남들이 자기 처지를 불쌍하게 여길 걸 생각하니 가만히 있기 어려웠다고 해요. 남들은 손주 자라는 거 재롱 보는 재미로 산다는데 혼자나마 무슨 재미로 말년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셨다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둘째 며느리랍니다. 둘째 며느리라뇨? 어머님한테 아들이 하나인데 어떻게 둘째 며느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면 둘째 며느리가 없다고 누가 그러든 둘째를 들이면 둘째가 있고 셋째를 들이면 셋째도 있는 거지. 어머니, 말을 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 여자가 지금 어머님 둘째 며느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들였다. 시어머니 알기래 개똥으로 하는 못돼 처먹은 첫째 며느리한테 시어미 대접받긴 글렀으니 둘째 들여 내가 호강하며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자기한테 며느리 대접해줄 여자를 찾아 집으로 들였고 남편한테 거듭 부탁했답니다. 건너 아는 지인의 딸인데 농인이었어요. 집도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 혼사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집에다가 사정을 말하고 데려왔답니다.
그 집 빚도 대신 갚아주고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 듣고도 믿기지 않아 제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한참을 걸렸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는 그 여자 남편 역할까진 바라지 않는다고 그저 며느리로 살 수 있게 좀 해달랬답니다. 그건 도울 수 있지 않냐면서요. 네, 그 어머님 부탁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남편은 그 뒤부터 시댁에서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와중에도 변명이랍시고 하는 소리가 가관이에요.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냥 엄마 며느리야. 나 이 사람한테 마음 준 적 없어. 그냥 엄마 부탁이라서 하도 감춰먹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지연 엄마, 나 좀 믿어주라. 어?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면전에 대고 그런 소리도 서슴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 여자가 사는 이 집에 드나들면서 그 여자랑 잠자리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 아이가 맞은 겁니다. 차라리 잘 됐다. 승철이 너도 은재 마음에 들지 않니? 애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참하고 아주 똑 부러지는 게 살림도 잘한다.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어. 게다가 뱃속에 애도 아들이란다. 이참에 갈라서라. 갈라서고 이 아이 호적에 올릴 준비나 해라. 네? 호적이요? 그리고 그 순간 또 하나 깨달았죠. 시어머니의 큰 그림이 어디서 완성이 되는지요. 제가 이혼을 하면 남편만 데려다가 앉히고 그 여자의 자식을 남편 밑으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이 원하던 새로운 아들 며느리 가족이 모인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머리 참 잘 쓰셨다 했습니다. 화는 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싶어 기가 차더라고요. 그리고 결심했죠. 어머님이 원하는 그림은 절대로 완성시킬 수 없게 해야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뭐? 참나,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요? 그럼 지금 안 갈라서겠다는 거냐? 이 꼴을 보고도?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낳은 귀한 손주 사생아로 키워보세요. 그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사생아란 말에 시어머니 거품을 물고 쫓아오더라고요. 아래층까지 쫓아와서 팔을 붙들고 거칠게 몰아붙이시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진짜 100세까지 사시겠네 했어요. 민주애미 너 똑바로 말해라. 지금 뭘 했냐? 사생아? 지금 사생아라 했어? 이혼 안 하면 네 자식으로 넣으면 된다. 내가 내 손주 사생아 되는 그 꼴을 어떻게 보냐? 왜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있는데 제 자식으로 넣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이혼하든 안 하든 모양새가 그럴싸할 거라는 기대는 하시면서요. 애가 무슨 잘못이야. 애는 제대로 크게 해야지. 엄마가 있는데 제가 제대로 크게야 하겠죠. 엄마 밑으로 가서 홍시성 못 받는다고 애가 뭐 어머님 손주가 아닌 게 되나요? 뭐야? 이혼해라. 갈라서. 사생아란 말에 눈이 뒤집힌 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 났더라고요. 잘 됐다 싶었어요. 언제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여기까지 이사와서 신혼기분 냈을 남편 생각하니 열도 받고요. 인연도 끄는 마당에 행여나 제가 그 집에 갈까 싶어 이사했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뒤늦게 달려와 저를 붙들고 안달복달하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런 얼굴을 하고 있나 했어요. 바람 피워놓고 마치 자기는 가볍게 정자제국만 한 사람처럼 쩔쩔매니까요. 오붓하게 걷던 뒷모습 생각하면 애정이 없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지만 몸이 갔으니 자연히 마음도 갔겠죠. 하룻밤 상배라면 모를까 시댁에 간다고 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묘했겠어요. 그것도 많이 봐줘야 30대 초반인 어린 여자 같았어요.
어머님 뜻대로는 못 해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그 생각을 하니 또 열불이 뻗치더라고요. 무릎 꿇어. 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라고. 아이, 알았어. 아, 그러면 나 용서해줘. 지연 엄마, 나 용서해주는 거지? 아, 이깟 무릎 100번이고 더 꿇을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발. 홍승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일어나지 못해? 아이, 엄마 좀 놔봐.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엄마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뭐냐고.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내가 싫다고 했잖아. 아, 지연 엄마,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나 그 여자한테 진심 아니었어. 이 진짜야, 어?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 녀석아. 어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빌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 힘이었어요. 그 뒤에서 임신한 여자는 배를 붙들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구르고요. 주변에선 빤한 상황을 유추하며 쑥덕거리는데 그 중심에 서서 삥 둘러보니 이게 지금 현실인지 꿈인지 싶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그 자리에서 혼절함으로써 마무리되었어요. 진짜 정신을 놓은 건지 놓은 척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만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 대한 애정이 다시 살아날 기미도 없이 다 식어버렸다는 걸 느껴서 이혼을 하게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남편 무릎 꿇리는 게 시어머니한테는 가장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다 며느리 맘에 안 들어 씨바지 들인 할머니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난 모양이에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그 소문을 듣고 저한테 들려주길래 내 얼굴에 침뱉기라는 거 알면서도 솔직히 말했어요. 그거 내 이야기라고요. 그랬더니 기함하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야단이었죠. 모르긴 몰라도 제가 더한 이야기가 그 친구를 통해 더 큰 화력을 만들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뜻대로 안 되고 얼굴도 못 들게 했으니 통쾌하기는 해요. 앞으로 갈 길이 좀 남았지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하되 아주 괴롭힐 수 있을 만큼 괴롭혀주고 그만둘 거니까요. 곧 태어날 애를 생각하니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분이 좀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